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파자 낭독 성우 송정희입니다. 저희 이제 오늘 기초반 낭독회 시작을 할 건데요. 오프닝 진행을 맡아주실 오경아 방장님 나와주세요. 오경아 방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송정희 성우님 금요 기초 낭독반입니다. 저희의 첫 낭독회에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느 기초반보다 저희 반이 열띤 반이었던 것을 자부합니다. 음, 12주 동안 함께 할 수 있어 기뻤고, 여러분들 앞에서 웃고 울었던 우리들의 낭독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나에게 낭독을 11주 동안 만났습니다. 한 책을 이렇게 한 챕터 한 챕터 몇 번이고 낭독한 책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낭독은 깊이보다입니다. 잔잔한 호수의 평온함 같은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낭독을 하면서 감정의 거친 파도도 겪고 물렁이는 파도도 겪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본다. 나는 항상 경청을 강조한다. 소리 내는 것 이상으로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다. 잘 듣지 못하면 낭독도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낭독은 듣는 대상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목소리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고 혼자 말을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알고 깨닫는 만큼 다채롭고 깊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 내가 처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성우 일을 하면서 여러 시기를 거쳤다. 마음에 뜨거운 것이 많았던 시기에는 나를 드러내는 데 힘을 쏟았다. 연극을 하는 것처럼 온몸을 움직이며 소리를 냈고 나를 표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그때는 내 안에 담긴 것들을 마음껏 꺼내고 사르고 싶었던 것 같다. 느꼈어. 내 감성으로 목소리를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자기 점검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내게 자기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았냐고 질책하듯 물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었다.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진지하게 내 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니 발음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 많이 놀랐다.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느라 자기 소리를 점검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열정도 좋지만 내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경청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소리의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얼굴 표정과 좋은 기관이 보였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던 소리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소리가 덩어리가 되어 크게도 작게도 만들어지며 몸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말을 뱉는 강도에 따라 덩어리는 늘어지기도 하고 팽팽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내 소리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깨닫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을 다시 체화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깨달은 것을 소리를 내보며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았다. 아, 소리를 이렇게 내니까 편하구나. 몸의 이 구간을 사용하니 장시간 말을 해도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3, 4년 정도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물리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소리는 내면 상태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오랜 시간 낭독을 하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결에 따라 소리도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의 마음결이 느껴졌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내 목소리에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년 동안 성우 생활을 하고 잠시 휴식기를 가졌는데 그때 다시 나를 돌아보니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내가 보였다. 목소리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말과 호흡에도 여유가 생겼다. 이전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대화도 많이 하는 내가 보였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잘 기울이고 있었다. 타인의 소리, 그리고 내 소리가 마음에까지 잘 들어왔다. 그 모든 것을 비교해 보니 예전보다 내가 더 온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것 같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모든 일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소리에는 그 사람이 드러난다. 우리네 삶이 단순하지 않듯 자기 목소리를 찾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이나 유령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사람마다 소리를 찾는 과정에서 깨닫고 느끼는 점이 다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순서는 낭독이 참 재미있다고 낭낭한 목소리로 저에게까지 낭독 기쁨 비타민을 선물해 주신 분입니다. 바로 윤경옥 선생님입니다. 윤경옥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 낭독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2시간 전에 깜깜했습니다. 어저께 낭독책을 이렇게 열심히 좀 2-3번 봤는데 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이 없어요. 근데 앞에 선생님, 오경 선생님이 귀 기울여 본다잖아요. 그래서 와, 오늘 이 시간은 나는 충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청자의 입장에서 이 수업을 재밌게 즐길 수 있구나. 근데 다행히 며칠 전에 이렇게 프린트로 큰 글씨로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더 즐길 수 있고 더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낭독 시간 3개월 동안 오경아 선생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송정희 선생님과 저희를 연결해주고 저같이 자주 빠지는 사람 파일 넘겨주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포스터 해주고 이런 누군가가 있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3개월 동안 같이 한 저희 반 친구들이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사실 그때 스피치 훈련하는 곳이라고 낭독반을 생각했었거든요.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우는 거. 근데 여기 모인 저희 선생님들 제가 친구를 할게요. 친구들은 자기 목소리를 통해서 기여하고 싶다는 굉장히 큰 그 목표를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나와 되게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듣는데 어느 순간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를 시간을 채우는 사람, 시간에 대 있어서 시간은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반 선생님들은 자기의 시간을 나눠주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목소리를 나눌까 싶어서 훈련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내고 연습도 많이 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들이 되게 보여서 와 되게 이 친구들 뭐지? 하면서 이 시간까지 옷자락 끌고 왔습니다. 그 내 시간을 내어줄 줄 아는 저희 반 친구들이 되게 자랑스럽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낭독은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거를 기꺼이 하는 거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의 언어. 나는 낭독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충분히 쉬어가라고 조언도 하고 훈련도 시킨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침묵하는 시간을 힘들어한다. 소리 없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고 빠르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신호를 줄 때까지 다음 문장을 읽지 말고 멈추라고 해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다음 문장을 읽는 학생들도 있다. 낭독을 하며 멈춰 있어야 하는 시간. 침묵하는 그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다음 문장으로 달려나가려고만 한다. 한 문장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은 채 치다르려고만 한다. 그러면 나는 잡아둔다. 멈추라고 하고 일부러 더 오랜 시간을 침묵 속에 내버려 둔다. 낭독을 잘하게 되기까지는 한 걸음씩 떼면서 직접 체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침묵을 많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의미에 집중하지 못하고 글자를 소리내는 것이 급해서일 수도 있고 목소리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다.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침묵 훈련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침묵이 강력한 언어이면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이다. 낭독을 할 때 언제 침묵이 필요할까? 문장에는 포즈가 필요한 공간들이 있다. 마침표가 있고 말 줄임표가 있고 쉼표가 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도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도 제목과 본문 사이에서도 멈추고 쉬어야 할 공간들이 있다.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누릴 때 낭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자. 낭독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목소리는 참 신기하게도 가슴으로 느껴야 생명을 갖게 된다. 말줄임표가 사용된 문장이다. 말줄임표에서 충분히 침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글이 전하는 강도가 달라진다. 이 사람들 앞에서 낭독한다고 생각해보자. 낭독은 머리가 아닌을 읽고 잠시 멈춰서자. 아마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할지 모른다. 낭독은 머리가 아닌 무슨 말일까? 읽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으로 준 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자.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크게 읽지 않아도 괜찮다. 침묵 후 이어지는 이 문장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선다. 앞에서 멈춰서며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붙잡아 두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슴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바로 이해한다. 아, 낭독을 가슴으로 한다는 말이구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멈춰섰던 거구나. 쉬어야 할 공간에서 충분한 호흡을 두고 낭독을 할 때 소리에 더 힘이 실린다. 나 혼자 낭독할 때도 침묵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한 문장을 낭독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반드시 멈춰서는 시간이 찾아온다. 그 시간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만약 마침표에서 멈춰서며 문장 읽기를 온전히 끝냈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자. 이건 역시 침묵하는 동안 이루어진다. 묵독으로 다음 문장을 빠르게 훑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입을 뗄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침묵하며 다음 문장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나가면 된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잠잠히 여운을 느끼고 다음 내용을 받아들이는 시간은 낭독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잠잠해야 할 시간을 잘 받아들이면 낭독에 깊이 빠져들 수 있다. 침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언어이며 그로 인해 다른 언어들도 강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침묵에 따라 낭독하는 문장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침묵을 충분히 느끼고 활용하며 낭독을 해보자. 한 문장을 온전히 소화했다는 책임감을 고요 속에서 느껴보자.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으로 비칠 수 있지만 멈춰서는 동안 한 문장이 온전히 마무리되고 다음 문장이 움직일 준비를 한다. 침묵은 낭독의 호흡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언어다. 지금까지 저의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홍민정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홍민정 선생님은 나주를 가보고 싶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아, 이 사람을 보니까 나주를 가면 그냥 좋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꼭 나주를 저는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민정 선생님을 떠올리면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또 변화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열정이 있는 홍민정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극찬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좋은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참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냈던 3개월이었어요. 좋은 기운들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저의 낭독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었고,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깊이 새겨지는 텍스트. 깊이 쓰인 시는 읽는 이의 마음을 흔들고 글 앞에 멈춰서게 만든다. 섬세한 저자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담백하게 일상을 그린 수필도
우리의 자화상을 드러내는 소설도 마찬가지다. 좋은 글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킨다. 글에는 작가가 고민하고 서성인 시간의 흔적들도 스며 있다. 글을 쓴 이가 밤을 새워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걸러낸 문장들이 모이고 엮여 하나의 글이 탄생하기도 한다. 나는 좋은 글을 보면 소리내어 읽는 편이다. 내 목소리를 밖으로 내어 텍스트를 읽을 때 찾아오는 감동은 눈으로만 글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르다. 낭독을 하면 묵독을 할 때보다 글에서 더 섬세한 감정이 느껴진다. 글이 내는 향과 정서도 더 생생하게 전해진다.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느껴지는 호흡도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바로 체감할 수 있다. 섬세한 사람이라면 작가가 글을 쓰면서 멈춰 있었을 그 공간도 느낄 수 있으리라. 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상은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더 배가 된다. 시인의 섬세한 감성, 소설가의 상상, 수필가가 전하는 삶의 향기. 묵독을 하면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을 감상이 낭독을 하면 더 깊이 다가온다. 그저 글의 한 구절을 소리를 내어 뱉는 것만으로 글이 가진 감동이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평소라면 소리내어 말할 일이 없는 단어들도 낭독을 하면 그 단어를 입에 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입에 담는 일 자체가 신선하고 귀한 경험으로 여겨질 수 있다. 때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뱉는 작은 호흡마저 특별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글도 낭독을 하면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다.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저자의 심정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밋밋하게 느껴지는 글도 마치 내가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한 번 읽을 때가 다르고, 두 번 읽을 때가 다르고, 세 번 읽을 때가 다르다. 때론 소리 자체가 다르게 다가온다. 내 마음과는 다른 감성을 내 목소리에서 느낀다. 어떤 마음과 감성을 실어 낭독을 했지만 뱉어진 소리가 의도와 다르게 들려온다면 그 느낌을 본인이 깨닫고 다시 변화를 주면서 글을 읽으면 좋다. 그럴 때 낭독이 더 좋아지고 본인도 성장한다. 낭독을 하다가 한 문장이 마음에 걸려 넘어가지 못하는 때도 있다. 유독 그 문장을 더 읽고 싶고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다시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다. 의미를 생각하고 내용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낭독을 한다. 그런 낭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도 하고 고개를 주걱거리기도 하며 소리내어 글을 읽곤 한다. 그러면 글이 나의 내면을 채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좋으면 반복해서 글을 읽는다. 빠르게 리듬을 타며 낭독이 되는 글도 있지만 나를 붙잡는 글은 한 페이지도 넘기기가 힘들다. 사실 넘기고 싶지 않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넘길 수야 있겠지만 글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다. 책장을 붙든 채 내 마음을 가만히 글 위에 놓아둔다.
글에 머물면서 전해지는 감동을 충분히 느낀다. 이렇게 낭독을 하면 텍스트가 깊이 마음에 남는다.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내용이 내 귀에 흐르고 나의 내면을 울린다.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낭독한 글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새겨진다.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느껴지는 특별한 감흥이 있다. 그 과정에서 마음에 담기는 것들도 많다. 글쓴이의 정서와 글을 쓰며 고민했을 흔적들, 예쁘고 아름다운 단어들, 내 마음을 울리는 문장들. 낭독이 이 특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선생님은 반전 매력의 소유자이십니다. 똑 부러지시는 외면 속에 촉촉한 내면을 숨기고 계시는 우리 정경화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경화입니다. 홍민정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수업 때 그 민정님 낭독을 처음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 저의 내면의 아이가 그래서 내면의 아이가 저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홍민정 선생님 직접 뵙고 나니까 와, 이분이 정말 이분 안에는 내면에 굉장히 큰 어른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낭독을 통해서도 저의 내면의 청년이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 낭독은 저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낭독을 배우기 전에는 저는 낭독을 그저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낭독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활자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게 낭독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낭독은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요. 제가 미처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생각과 감정과 말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활자의 힘을 빌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낭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낭독은 저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을 확장시켜주는 고마운 벗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낭독을 벗삼아서 저의 삶을 자유롭게 그리고 더 풍요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낭독으로 좋아지는 목소리. 그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살아왔다. 멀더, 지금 어디예요? 들으면 누구나 기억할 법한 이 목소리는 엑스파일에서 스컬리 역을 맡아서 한 대사다.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나도 연기를 할 수 있어 감사했다. 거칠고 웃긴 대사를 기계처럼 내뱉어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바로 코미디 프로그램 남녀 탐구 생활의 내레이션이다. 여자 다크서클로 줄넘기를 해요. 개념을 밥 말아 먹었어요.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나 쓸 법한 말들을 대사로 옮기는 것이 웃겨. 배꼽을 잡고 깔깔댔던 기억이 난다. 그 외에도 화장품 CF에선 산소 같은 여자 카피를, 베르사유의 장미에선 오스카를, 앤트맨과 와스프에선 미셸 파이퍼 역할을, 외화 더빙에선 줄리엣 비노시 역할을 전담하며 다양한 소리를 냈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어느 것 하나 애정 없는 캐릭터가 없다. 연기한 목소리는 전부 달랐지만 모두 내가 가진 목소리이기도 하다.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캐릭터를 연구하기도 했고, 마치 진짜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심정으로 소리를 꺼내기도 했다. 성우인 나는 목소리의 색깔이라고도 표현하는 느낌을 많이 강조한다. 목소리에 느낌이 있어야 캐릭터에 어울리는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목소리 자체가 좋으면 금상첨화다. 그렇다면 좋은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사람들이 나에게 "서혜정, 목소리 하나는 타고났지" 라고 말한다. 나는 내 직업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최고의 달란트가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고난 것만이 지금의 소리를 만든 것은 아니다.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낭독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기도 했고, 성우가 되기까지, 그리고 성우가 된 이후에도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선천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대도 약하고 언어 습관도 안 좋아서 목소리가 나쁜 사람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좋지 않다면 평생을 그대로 살아가야 할까? 그렇지 않다. 훈련을 통해 잠자고 있는 소리를 깨워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직업상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집중 훈련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일상에서 취미로 연습하며 목소리에 윤기를 더하고 싶다면 낭독만큼 좋은 것이 없다. 발음이나 발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꾸준히 낭독을 하면 이전보다 소리가 더 좋아진다. 낭독을 하면 음의 높낮이, 발음, 울림을 감지하게 되고 더 좋게 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모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런 단계를 거치며 조금씩 발음이 좋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긴다. 목소리의 느낌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낭독을 하면 어떻게 해야 글쓴이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리의 감정과 정서를 싣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또한 낭독은 말을 허투루 뱉지 않도록 도와준다. 글자와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실어 소리를 내다 보면 뱉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지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글쓴이의 의도가 명확한 글은 문장과 문단이 구실에 맞게 배치되어 있고 단어도 마구잡이식으로 실리지 않는다. 이런 글을 낭독하면 문장의 배치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생경한 단어도 입에 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언어 습관도 영향을 받아 평상시 말을 할 때도 소리가 의미 없이 뱉어지거나 허공에 사라지지는 않는지 관심을 갖게 돼. 목소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녹음해서 자기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본인의 말투, 어감, 빠르기 등을 확인하고 부족 점검하면서 점차 좋은 소리 내는 법을 깨치게 될 것이다. 첫날과 일주일, 보름, 한 달 후에 녹음한 것을 비교해서 들어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바로 알아챌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발음과 발성, 소리의 언어 습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면서 들으면 더 구체적으로 소리의 모양새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소리를 가다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목소리가 꽤 괜찮다고 느껴지는 날이 찾아온다. 나만의 톤과 개성이 담긴 목소리가 매력이 있다고 느낄 것이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는 나만의 멋진 목소리를
낭독을 하며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수업 때 제가 가장 많이 바라보는 분이에요. 매력적인 눈빛과 목소리를 지니신 위승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승진입니다. 정경화 선생님을 뵈면 지적이고 교수님 같은 이미지가 항상 부러웠는데요. 오늘도 또랑또랑한 목소리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저는 낭독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모르던 새로운 모습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던 것과는 달리 여리고 소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낭독을 들으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낭독은 내 안에 감춰진 나를 찾아내어 보듬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 낭독을 만난 건 저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을 들여다볼 새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나만의 소리로 표현하고 담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는 송정희 선생님과 열정을 갖고 함께 하시는 우리 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삶이 묻어나는 소리. 저는 성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여겼어요. 정식으로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하다가 성우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다른 선배들은 너무 잘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마치 아기처럼 느껴졌어요. 받침도 안 돼서 뭉개서 소리를 내고 목소리도 탁하고 거칠었어요. 그래서 한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나는 성우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너 그런 휘황찬란한 선배들이 네가 가진 열정과 신선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니? 그들은 못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의 감성이 부러울 거다. 그러니 그냥 밀고 나가.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꺼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 목소리도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 배우에서 성우로 성장한 나 송정희의 고백이다. 나는 서혜정 선배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낭독 강의를 했다. 강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많은 분들의 낭독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꼭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안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렇다. 어떤 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더듬더듬하며 겨우겨우 한 문단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낭독할 때면 같은 자리에 있는 모두가 마음을 졸이며 듣는다. 그런데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듣는 낭독도 다 듣고 나면 그분만의 느낌이 전해져서 참 좋았다고들 말한다. 소리가 작고 발음이 나빠도 텍스트와 낭독자가 하나가 되어 느낌을 잘 전달해주면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있다. 때론 그런 낭독이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한다. 목소리에 낭독하는 사람이 꾸밈없이 드러나면 소리를 듣는 맛이 있다. 그가 지나온 삶, 그만의 개성과 정서가 담긴 소리는 듣는 이를 집중시킨다. 그러니 낭독을 할 땐 목소리의 인위적인 꾸밈을 걷어내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좋다. 목소리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자기가 가진 감성을 소리에 실으면 된다. 나는 삶이 묻어나는 소리가 최고라고 말한다. 사투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낭독을 하면 된다. 사투리를 들으면 어떤 지역에서 자랐고 어느 고장에서 음식을 먹고 했을 그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그 고장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보거나 느낄 수 없는 전경들이 사람의 내면에 스며 있다가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소리에도 자신이 드러난다. 남들 앞에서 낭독할 때도 나 혼자 있을 때처럼 소리를 내면 듣는 사람도 더 편하게 듣는다. 누구에게나 남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자기만의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더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혼자 낭독하는 시간. 처음엔 소리는 내려놓고 간다고 생각하자. 목소리에 신경 쓰기보다 텍스트를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는 것이 먼저다. 글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낭독할 때 몸의 힘도 풀어지고 소리도 편안하게 나온다. 텍스트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상상해도 좋다. 우선 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 내용을 전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자. 가장 나다우면서도 편안한 소리를 찾아가면 된다. 목소리의 형태보다는 자기 내면에 집중했을 때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 낭독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리로써 전달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은 테크닉이나 기교가 아니다. 꾸미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소리를 꺼내면 된다. 활자가 목소리에 실려 내면에 닿으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반의 이영애
미래의 평생교육 원장님이신 치연아 선생님입니다. 어,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어여쁜 목소리로 낭독해 주신 유신진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유신진 선생님 그 다음으로 더 어여쁘게 하고 싶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유신진 선생님이 얼굴도 그렇고 마음도 더 이쁘신 분인 것 같아서. 음. 안녕하세요. 꾸밈없이 당당한 따뜻한 미소가 아름다운 취연아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로 몸과 마음이 움츠렸던 한때에 나의 즐거운 놀이가 돼 낭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낭독으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 그리고 목소리를 깨우면서 내 일상이 따뜻한 봄과 같았습니다. 인생 2막을 여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놀이, 즐거운 놀이인 낭독으로 신나고 자유롭게 놀고 있는 나를 상상해 보니 내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나의 인생 2막을. 낭독이 나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낭독과 함께 친해지고 싶은 송정희 성우님과 낭독을 사랑하고 즐기는 기초반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성우님과 선생님 덕분에 추운 겨울, 따뜻한 봄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바람은 북내레이터 1년 과정을 통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자유로운 나만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껴주며 사랑해 주어야겠습니다. 낭독이 참 재밌습니다. 낭독이 참 즐겁습니다. 낭독이 내 삶에 활력이 됩니다. 낭독은 내 영혼의 울림이기 때문입니다. 낭독이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낭독의 바람이 분 것처럼 이 좋은 것을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널리 퍼뜨리고 싶습니다. 낭독의 바람이 현대인의 마음에 불기를 바라면서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놀이. 한 소녀가 촛불 아래 앉아 소리를 내어 책을 읽고 있다. 교과서인지 소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온 신경은 얼굴에 집중한 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 읽어나간다. 작은 머리로 무엇에 골몰했는지 소녀는 찌푸린 얼굴이었다가 이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진다. 들릴 듯 말 듯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소녀의 가녀린 목소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너풀너풀 춤을 추기 시작한다. 벌써 40여 년 전 일이다. 나의 낭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지만 나는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과 달리 외동딸로 자랐다. 그 시절엔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모여 고무줄, 망까기, 땅 따먹기 하며 뛰어노는 게 할 수 있는 놀이의 전부였다.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한참을 뛰어놀다 보면 어느 사이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밥 먹어라 하는 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밥때가 되었음을 깨닫곤 했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 남은 나는 어둠이 짙어지는 골목에 우두커니 서 있다. 허전한 마음을 안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는데 그럴 때면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숙제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쓸데기도 함께하며 잘 놀고 다투며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의 귀가가 늦었던 나는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무료하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툭 하면 전기가 끊기곤 했던 그때는 캄캄한 공간에 혼자 홀로 앉아 촛불을 켜고 숙제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았는데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두려운 시간이기도 했다. 천둥 번개라도 치는 날이면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해하던 기억도 있다. 전기가 나가고 비바람까지 거세게 부는 어느 날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리는 귀신 울음소리 같은 소리에 두려움을 넘어 공포심까지 느껴지던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숙제를 하던 나는 소리를 내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 1번. 창밖의 소리가 무서워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서였을까? 쏟아지는 빗소리에 대꾸라도 하듯 빗소리가 커지면 내 목소리도 커지고 빗소리가 잦아들면 내 목소리도 작아졌다. 그렇게 소리로 방 안을 채워나갔다.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을 지키고 싶었었나 보다. 그 후로 낭독은 나만의 놀이가 되었다. 숙제도 소리를 내어 읽으면서 했고, 숙제가 끝나면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을 한 권 한 권 꺼내어 다시 또 소리를 내어 읽기 시작했다. 혼자 저녁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었다. 그게 참 재미있었다. 낭독을 시작하니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았다. 오히려 친구들은 놔두고 먼저 집에 돌아와 숙제하며 낭독하는 날이 많아졌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분을 딱 한 문장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처럼 불순물이 전혀 없는 진짜 백이 낭독가. 황진경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진경입니다. 산소 같은 목소리, 추연아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추연아 선생님의 그 산소 같은 목소리에 그 힘까지 더해져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저에게 자꾸 물어본 결과 제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어, 예전에는 뭐 성우나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생각도 했었고, 가끔 목소리가 예쁘다는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무척 좋았는데요.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목소리 봉사단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낭독 교육을 받아보니까 제가 낭독에 대해 잘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낭독이 단순히 소리를 내어 책을 읽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낭독은 듣는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낭독을 더 잘하고 싶어서 낭독 기초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전에는 제 목소리만 들었었다면 수업에서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낭독은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웠습니다. 다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낭독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나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낭독 연습, 낭독 녹음, 낭독 수업, 낭독 모임. 저는 요즘 낭독에 푹 빠져 있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 자기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특히나 녹음된 음성을 들으면 부끄러움에 몸을 떨며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귀를 막고 악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마치 다른 사람 목소리 같다고도 하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하고 산다고요? 하며 온몸이 꼬이고 닭살이 돋는다는 반응도 있다. 목소리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그럴 것이다. 기계로 변환된 음질 탓에 실제 목소리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목소리를 온전히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간다. TV, 핸드폰, 게임, 음악, 오히려 남의 목소리가 익숙하고 가깝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다. 그러니 생경한 것도 당연하다. 나는 낭독을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 표현한다.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내가 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비로소 한번 바라보게 된다. 아문 줄로만 알았던 생채기가 드러나 눈물을 떨굴 때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일부러 막아두고 듣지 않으려 했던 나의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을 때 조금씩 마음에도 소리에도 변화가 생긴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처음엔 웃음이 날 것이다. 그래도 내 목소리는 내면에서 그 깊이를 끌어내는 힘이 있다. 서툰 목소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귀로, 마음으로 스며들어와 숨어있던 감성을 깨우고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기쁨이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표현이 어색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도 원래의 자리를 찾는다. 내 목소리와 친구가 된 듯한 느낌에 자꾸 소리내어 글을 읽고 싶어진다. 낭독을 하며 내 소리를 꺼내는 게 점점 더 재미있고 훌쩍 능청스러워진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나 꽤 괜찮구나 하고 내어보는 내 목소리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한 단계 이루었기 때문이다. 낭독 강좌의 수강생들은 한 분 한 분 저마다의 삶의 궤적이 있다. 억양이 거센 경상도 사투리를 유독 부끄러워하던 학생이 기억난다. 즐거운 어막이라는 구절을 읽으며 붉어진 얼굴로 눈을 질끈 감아버리던 표정이 생생하다. 시간을 갖고 낭독을 하며 천천히 귀를 열고 나의 목소리를 관찰하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더 나아가 마음을 열며 그분은 마침내 목소리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투리마저 당당하게 구사하셨다. 같은 문장이어도 표준어와 사투리는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갱상도에 오신 하느님은 이래 말씀하시는 기라예 라며 김동인의 장편을 낭독하던 억양이 얼마나 귀하고 정답게 들리던지. 평소엔 말이 거의 없고 꼭 필요할 때에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학생도 있었다. 그 대화의 내용조차도 처음엔 저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였던 분이다. 어릴 때에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인이 된 후에는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아온 탓이 아닌가 하고 자문하시던 이분은 마지막 수업에서 말을 하고 사니까 이렇게 속이 후련하구나 라며 수혜를 밝히셨다. 더듬더듬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인공의 입을 빌려 나의 기분을 그 위에 얹어도 보고 그러다 결국 작고 느리지만 온전한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이다.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기간이 길수록 내 소리를 되찾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걸고 지내던 마음의 빗장은 언제라도 반드시 열린다. 그 시작은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흔들림을 가만히 지켜보아 주자. 호흡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지, 가슴 안에 새떼가 퍼덕이는 듯 한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소리에서 오는 감정을 그것 그대로 느껴보았으면 한다. 하루 중 낭독하는 시간만큼은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나와 책과 시간만 허락한다면 낭독을 통해 자신과 다시 만날 수 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가는 자타공인 우리 반의 에이스 박은영 선생님입니다. 어제 태어날 정도로 아파서 걱정을 많이 시켰는데 오늘 같이 참석해서 너무 기쁩니다. 박은영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 오늘 첫 낭독회를 하게 돼서 계속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는데, 어, 황진경 쌤 낭독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저만 박은영 선생님 목소리가 끊기는 걸까요? 어때요? 저도 좀 끊겨서 들립니다. 아, 박은영 선생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끊겨갖고 네, 아쉬워서요. 한번 네. 말씀해 보실래요?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중간중간 끊기는데 지금 노트북으로 들어오셨어요? 인터넷 네, 네,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은영쌤 핸드폰으로 네.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우리 박은영 선생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어요. 그래갖고 낭독회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녹음 파일 보내가지고서는 그거 영상으로 다 제작해갖고 준비는 해놨었거든요. 이제 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낭독회 너무 참여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이제 좀 서둘러서 퇴원하시고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 열정이. 우리 박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성우 지방생으로도 또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시다가 이렇게 낭독을 만나셔가지고, 근데 이제 잘 지금 예쁘게 성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 주셨네요. 제일 처음에는 한두 분 이렇게 들어오셨었는데, 네. 우리 조현신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고, 여기 김미옥 선생님, 뭐 이혜진 선생님, 김은현 선생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기초반에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전문가반까지 다 수료하시고, 또 북내레이터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까지도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오랜 시간 이제 낭독 배우시고 북내레이터로 또 책 한 권도 이렇게 올리시고 그랬던 분들이 꼭 기초반 낭독회에 가끔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꼭 들으세요. 그럼 저한테 이제 피드백 해주시거든요. 와, 요즘 기초반은 기초반이 아니다. 너무 잘하신다라는 이야기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그 기초반만이 갖는 그 신선함과 풋풋함이 있어요, 또. 예, 1년, 2년 이렇게 차이로.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또 기초반 낭독회 들으시면서 또 배우는 게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은영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될 것 같네요. 잘 들리시나요? 아, 잠시만요. 제가 노트북을 네, 끄겠습니다. 네, 노트북을 연결 끊기를 하나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잘 말씀, 들리시나요? 아주 잘 들립니다. 아, 네, 박은영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부터 진경쌤 다음 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처음과 끝을 선생님들과 너무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부랴부랴 참석하게 되었고요. 오랜만에 선생님들 뵈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는데, 황진경 선생님의 낭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편안해지면서 미소가 계속 이렇게 끊이질 않았는데, 이게 바로 늘 송정희 성우님께서 말씀하시던 낭독의 힘이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진경 선생님의 낭독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경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즐거움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낭독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낭독을 하려니 너무 막막했어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낭독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낭독에 관한 기초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정희 쌤 기초반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낭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요. 그동안 전 텍스트에 빠져들지 못하고 먼저 입대기에 급급했더라고요. 내용보다는 소리에 집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낭독한 녹음을 들었을 때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전달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거 심각하구나 하고 문제성을 깨닫고 나서 낭독의 접근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내용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점점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 이야기가 보였어요.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림이 그려지니까 점점 낭독 자체가 즐거워졌습니다. 낭독은 저에게 치유와 즐거움, 그리고 첫 번째 취미를 안겨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앞으로 함께 가자, 낭독아. 앞으로 함께 가자, 금요기초반 동기들아.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걷고, 읽고, 웃고. 부산교육청 강좌때일이다. 100여 명의 참가자가 넓은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낭독을 전하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20분. 그때 선택했던 것이 걸으며 낭독하기다. 짧은 시간에 모든 분들께 낭독의 맛을 알려드리기에 효과적이었고, 지금도 자주 애용하는 방법이다. 모두 일어서서 둥글게 원을 만들고 강의실을 천천히 걸어보라고 권했다. 그리고 다 같이 걷는 상태에서 소리를 뱉고 문장을 읽는 수업을 진행했다. 수년간 낭독 수업을 하다 보면 참가자가 잘 받아들이는지, 얼만큼 이해하는지 느낄 수 있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탄력이 붙는 것이 보였다. 걷다 보면 긴장감이 해소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뿐만은 아니다. 걸으며 소리를 뱉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리듬을 찾고 호흡도 여유를 갖는다. 걸으며 낭독하기는 몸이 기억하는 낭독 연습의 일환이다. 걸으며 낭독을 하면 내가 읽는 글에 따라 발걸음이 빨라지기도 느려지기도 한다. 어떨 땐 잠시 멈춰서서 글의 내용을 되새겨보기도 한다. 움직이는 몸은 소리와 조응하며 서로 호흡을 맞춰간다. 소리에 리듬이 생기고 강약과 고조가 생긴다. 줄줄줄 국어책 읽듯이 낭독하던 사람도 한결 자연스러운 소리를 찾게 된다.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느라 경직되었던 몸에 리듬이 배어들면 살짝 긴장했던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 앞으로만 치달렸던 낭독에도 잠시 침묵이 찾아든다. 그러면 침묵하는 행간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걸으며 낭독하는 것은 쉽다. 내 방에서, 빈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책을 들고 가볍게 한 걸음 디뎌보자. 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떼어보자. 내디는 첫걸음에 맞춰 단어의 첫마디를 강하게 뱉어보기도 하고, 보폭에 맞춰 문장을 느리게, 빠르게 읽어보기도 하자. 또박또박 꼼꼼히 읽어야만 할 것 같은 강박에서 벗어나 걷는 속도에 맞춰 글을 읽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힘들면 잠시 앉아서 낭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걸으며 낭독했던 리듬감과 호흡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 내 몸이 감각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을 걸으며 낭독을 해도 좋다. 좋아하는 시나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면 물기가 묻어나는 연초록 나뭇잎을 한번, 높은 하늘을 한번 바라보며 웃음 섞어 소리를 꺼내봐도 좋겠다. 낭독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면 뛰어노는 아이들 소리, 익숙한 플레이음마저도 사뭇 새롭게 다가온다. 나의 오감이 깨어나면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도 더욱 생동감 있게 들린다. 미세먼지 거친 식무길. 반려견과 함께 멀리 산책을 나섰다가 입가에 웃음이 걸렸다. 우리 집 흡돌이는 늘 목줄이 팽팽하도록 다리를 제게 놀리는데 그 바람에 펄럭대는 귀가 꼭 나비 같아서 나비야, 나비야 하는 동요가 절로 흘러나왔던 것이다. 내 노랫소리에는 들뜬 나의 기분도 실린다. 바락이 머리 위를 맴돌다가 다시 내 귀에 스민다. 이번엔 목줄을 잡지 않은 팔도 신나게 흔들어 본다. 긴 그림자가 우쭐대니 앞서가던 흑돌이가 무슨 일인가 싶어 걷다 말고 나를 갸우뚱 돌아다 본다. 북실북실한 털 사이에 호손을 그리는 붉은 입과 간질대는 코가 보인다. 흑돌아, 흑돌아, 이리 날아오너라. 나는 나비 대신 반려견 이름을 넣어 가사를 읊는다.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듯 그날의 모든 풍경과 향과 소리가 잊지 못할 아름다운 한 장으로 마음에 남아있다. 걸으며 낭독하기는 조금은 가볍게 부담 없이 낭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책을 꺼내들기가 쑥스럽다면 스마트폰에서 글을 찾아도 좋고 머리에 떠오르는 구절을 암송해도 된다. 오감이 깨어나는 낭독놀이가 일상에 가까이 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순서는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목소리의 주인공 이지은 선생님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지은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아, 네. 지금 마음 상태가 굉장히 차분하지 않은데 차분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스스로 굉장히 네, 부담스러운데요. 네, 너무 오디오북 듣는 것 같이 너무 좋은 목소리를 들어서 예, 흠뻑 빠져 있었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 반에는 진짜 약간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자기계발서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열정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 반에 들어와서는, 내 열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로, 진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받기도 했고, 줌으로도 길을 빨릴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진짜 입도 뻥끗하기 싫은 날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종일 책을 읽어도 즐거운 날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 윤경욱 선생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끌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여기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치유의 소리.
느지막한 오후 볕이 좋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자니 명동 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문득 성당 지붕을 깨끗이 씻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내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곳이 성당인데 그곳의 지붕을 내가 어쩌겠다는 자신이 우스워 피식 웃고 말았다. 어디 때가 끼는 곳이 지붕뿐일까? 우리 마음이야말로 닦지 않으면 때가 끼기 마련이다. 마음의 때를 벗지 못하면 기분도 답답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교회에 가서 마음을 씻고 오나 보다. 나에게는 마음을 씻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낭독이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편할 때면 책을 꺼내어 소리내어 읽는데 그러다 보면 두서없던 마음도 가라앉고 기분도 점차 상쾌해진다.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다. 목소리에는 나의 감정과 감성까지도 묻어난다. 화가 났을 때 목소리는 탁하고 차갑게 들리며 호흡도 거칠다. 반대로 편안하고 유쾌할 때의 목소리는 명징해서 멀리까지 곱게 뻗어나가고 호흡도 안정적이다. 내 마음이 어떤지 혼란스럽다면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자.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신기하게도 낭독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점차 제 빛을 되찾는다. 글쓴이의 심정을 헤아리며 소리내어 글을 읽기도 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글에 덧입혀 소금거려 보노라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진다. 마음이 풀어지면서 목소리도 여유를 찾는가 보다. 머리 위에 어지럽게 휘날리던 생각들이 내가 내뱉는 소리에 부딪혀 멀리 날아가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아니면 나의 낭독이 내면을 윙윙 울려내어 안 좋은 생각들을 밖으로 몰아낸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여겨질 만큼 충분히 낭독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낭독을 하면 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기 목소리를 입히고 본인의 감성을 더해 활자를 입 밖으로 꺼내면 그 글은 이미지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황금을 두른 고대 사막의 어느 왕이 내 옆에 기대어 무료하게 졸기도 하고 푸른 여운이 느껴지는 도심의 치열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지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낭독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낭독이 자유를 느끼게 한다고. 나 역시 낭독으로 자유를 느꼈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물 먹은 것처럼 마음이 눅눅한 날. 아무도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숨고 싶을 때면 나는 낭독의 방을 찾았다. 그곳은 내가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 내면에 생겨난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나에게만 몰두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내 속마음에 말을 걸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어린 시절, 동구만이 앉아 혼자서 집을 지켜야 했던 그때, 나는 마음을 스스로 달래야만 했다. 가난한 동네는 밤늦도록
소음이 멈추지 않는다. 동네 골목에서 고래고래 들려오는 술 취한 아저씨의 고함 소리. 집과 집 사이 방음이 되지 않아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 양은 그릇 나뒹구는 소리. 세간살이 깨지는 소리. 어른들의 싸움에 놀라 자지러지는 아이들 울음소리. 소리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때면 나는 책을 꺼내 들고 낭독을 시작했다. 수다쟁이 빨간머리 앵과 떠들고 씩씩한 톰 소요와 페인트 칠을 하고 나처럼 조그맣고 어린 제재와 함께 뽀르뚜까 아저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글 속에 빠진 나의 밝은 기분만이 남았다. 내 마음 안에 만들어 놓은 낭독의 방에서 자유롭게 놀며 내가 나를 위로한 것이다. 지금도 나는 낭독을 하며 내 안의 상처들을 씻어내곤 한다. 하루에도 숱한 일로 마음을 다치는 우리다. 아니,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 모든 상처를 일일이 되짚어가며 치료하기 어렵다면 그럴 땐 자기 목소리를 내어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소리내어 글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주변 소리에 커튼을 치고 나에게만 집중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작게나마 소리를 꺼내보자. 낭독이 아직 어색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조금씩 소리내어 글을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낭독하는 재미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것이다. 일상에서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들이 어느 순간 버겁게 느껴진다면 낭독으로 치유하면 어떨까? 조심스레 권해본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낭독해 주실 분은 우리 반의 청일점이신데요. 사실 수업 시간에도 늘 오래 기다리곤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자기소개 때 굉장히 겸손하시게도 그림책을 조금 읽으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분은 그림책 명상학교에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나를 돌보는 그림책 명상이라는 책도 쓰신 저자분이십니다. 네, 제가 이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매력에 빠지는데 사실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네, 매력적인 중저음을 가지신 김기섭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지은 선생님. 소개가 너무 황홀하네요. 이지은 선생님의 그 낭독을 들으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정말 자연스럽고 차분하고 이렇게 속삭이듯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치유가 됐습니다. 제가 치유 세션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 맨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마지막에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앞부분들이 앞에 하신 분들이 잘하셔서 이 떨리는 마음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낭독 관련해서 제가 뭐 글을 적어봤는데요. 그냥 가볍게 낭독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낭독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이자 다정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소망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20대 시절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우 시험을 보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당연한 노릇이었죠. 아무런 연습도 하지 않고 전날 술까지 마시고 오디션장에 갔으니 합격하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죠. 그렇게 목소리와의 인연은 이 생에선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불쑥불쑥 생각이 날 때가 있었죠. 직업적인 성우는 못 되더라도 목소리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어물어 상일동에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찾아갔죠. 오디션을 본 결과 합격. 한 달간 성우님의 트레이닝을 받고 매주 오디오북을 만들었습니다. 3시간 걸려 가서 3시간 녹음하고 3시간 걸려 돌아오는 여정이었죠. 근 3년 동안 몇 권의 책을 녹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던 일이 바빠지면서 녹음 봉사도 더 이어가지 못하고 담당 선생님에게 당분간 쉬겠다고 말했죠. 그게 벌써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우연히 그림책 낭독 강의를 듣게 되면서 잊었다고 생각했던 싹이 여전히 저에게 살아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성종인 성우님과 목소리 도반님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할 일은 뒤늦게 만난 싹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석 달간의 낭독 기초반 여정은 든든한 토양이 되어주었죠. 제 소망은 목소리 정원사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커다란 나무 그늘이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내가 만든 낭독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이었고요. 내 안에 있는 자애의 마음을 개발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쉼이 있는 낭독. 종종 콧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있다. 가볍게 시작했는데 재미를 느껴 본격적으로 흥얼거리다 보면 코 주위에 잔잔한 진동이 느껴지고 입술에 파장이 생기기도 한다. 그럴 때 코가 건강해진다. 중농증이나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병세가 호전되기도 한단다. 작은 진동만으로도 감각이 깨어난다고 볼 수 있다. 집중해서 낭독을 할 때면 향기가 체감되기도 한다. 새콤한 레몬을 표현한 글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이고 향이 느껴진다. 또 벌레를 표현한 글을 읽으면 스멀스멀한 느낌이 들며 몸속이 근질거리기도 한다. 글의 내용이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낭독을 해도 별 감흥이 없고 감각도 둔탁하게 느껴진다. 휴식이 필요한 순간이다. 악보에도 쉼표가 있고 우리 인생에도 쉬어가는 시간이 있듯이 낭독을 할 때도 휴식이 필요하다. 안식할 때 모든 감각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고 다시 새롭게 깨어난다. 악기가 빈 공간을 울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듯 우리의 몸과 마음도 여백이 있어야 공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요사이 쉬면서 몸과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졌다. 예전부터 기회가 되면 금식을 해버리라 생각했는데 마침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 3일 금식을 하는 동안 신기한 체험을 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각도 세밀하게 살아났다. 별거 아니라고 여기던 사소한 거짓말도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에 품었던 안 좋은 생각들도 깨달아졌다. 안을 비우는 동안 마음의 감각들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만 같았다. 금식 후 식사를 하니 미각도 더 예민해졌다. 음식에서 느껴지는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이
섬세하게 살아났다. 그동안 얼마나 내 혀가 자극적인 맛에 취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쉬고 비워내니 모든 것이 다 새로웠다. 그래서 전해지는 향과 맛도 더 향긋하고 생생하게 다가왔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금식을 하고 낭독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낭독이 예전 같지 않고 감각이 무뎌진 것 같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다. 낭독하는 재미에 탄력이 붙었다면 계속해서 즐기면 된다. 만약 텍스트를 읽어도 별 감흥이 없고 그저 글자들의 덩어리라고 생각된다면 책장을 덮어도 좋다. 쉬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찾아온다. 텍스트를 다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그때 다시 책을 읽으면 된다. 억지로 무리해서 하지 말자.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부담이 찾아올 수 있다. 소리내는 일이 직업인지라 오랫동안 낭독을 하며 살아왔다. 일상에서 생긴 상처나 스트레스를 글을 읽으며 풀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낭독이 가진 힘을 알게 되었고 강좌 모임에서 그 유익을 알렸다. 실제로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내면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이 보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낭독을 하길 바라고 소리내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일이나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휴식이 있는 낭독이었으면 한다. 한두 번 낭독을 한다고 해서 내면이 회복되거나 기쁨이 넘쳐나지는 않을 것이다. 글을 읽으며 진지하게 텍스트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론 아무 생각 없이 소리내어 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모든 과정을 단기간에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휴식을 가지며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지치면 쉬어가면 된다. 나 역시 글을 읽다가 글맛이 느껴지지 않고 감동이 오지 않으면 잠시 책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한다. 한숨, 잠을 청하기도 한다. 그래야 놀이인 낭독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다.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TV를 보며 쉬다가 퇴근 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집안일을 끝내고 소파에 누워 있다가 가만히 책을 꺼내 들고 나직이 소리를 뱉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낭독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나연 선생님인데요. 금요 낭독 기초반의 귀염둥이이고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우리 반에는 에이스가 2명 있는데 아까 박은영 선생님에 이어서 김나연 선생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부지런쟁이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 텍스트를 여러 버전으로 녹음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를 성찰하는 시간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또 세련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오늘 사정이 있어서 직접 여러분에게 낭독 솜씨를 뽐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녹음 파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니 참 반가운 마음이 그지없는데요. 이제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김나연 선생님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소리가 같이 공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면순 선생님. 네, 잠시만요. 네, 선생님들 많이 긴장하셨죠? 네, 있을까요?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낭독을 맡은 김나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신 관계로 제가 낭독회에서 직접 발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전에 영상을 녹화해서 발표하는, 하게 되어 좀 죄송스럽고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초반을 마치는 지금 저에게 낭독은 바람입니다. 바람의 첫 번째 사전적 의미는 기압의 변화 또는 사람이나 기계에 의해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2023년 12월 1일 첫 수업 과제를 낭독한 제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그때 제 목소리에는 가수 박진영이 말하는 공기 반 소리 반 중에 공기는 없고 팽팽하게 긴장된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송정희 성우님이 지도해 주신 저희 기초반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제 소리에도 공기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기가 이제는 제법 시원한 바람이 되어 제 마음과 일상의 긴장 온도를 지키는 일을 해냅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신이 나서 바람의 두 번째 사전적 의미인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낭독 신바람이 멈추지 않기 바라는 바람입니다. 제 일상에 이렇게 큰 바람을 불어넣고 변화를 가져다 준 낭독은 이제 제 마음속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낭독. 아빠가 돌아가신 지 8, 9년쯤 된 것 같다. 정이 많았든 없었든 간에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사실 아빠랑 그다지 사이가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별로 살갑지도 않았고 같이 산 시간도 길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를 미워했던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드문드문 아빠 생각이 떠올랐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봤던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 바람이 불 때면 아빠가 행하던 몸짓들, 아빠가 좋아했던 미니 족발, 벚꽃을 볼 때마다, 노점상을 볼 때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빠가 떠올랐다. 하루는 혼자서 박연준 작가가 쓴 소란이란 글을 낭독하고 있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있잖아. 장롱에 아슬아슬 쌓아놓은 이불들이 기어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빠가 쏟아지네. 감당이 안 되는데 아프진 않아. 이 글을 소리내어 읽는데 속에서부터 눈물이 올라왔다. 참 많이 울었다.
눈물이 계속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엉엉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그 후로 심청과 같은 판소리에서 아이고 아버지 하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다. 아빠에 대한 마음이 그동안 가슴에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낭독을 하며 아빠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봤다. 돌이켜보면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내어 글을 읽었던 것 같다. 낭독을 하는 순간 팔자가 쿵 하고 내 마음을 울렸다. 감정을 추스리기 힘들었고 속에 쌓인 것을 꺼내놓고만 싶었다. 계속 소리내어 글을 읽었고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감정들을 밖으로 쏟아내려고 했다. 그렇게 나는 낭독을 하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읽으면 감정이 동하고 이건 내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글이 있다. 그런 글을 접하면 마음에 찡한 울림이 오는데 소리내어 읽으면 감동이 더 깊어진다. 텍스트가 소리로 변해 마음에 닿을 때 내면에 파문이 인다. 어떤 때는 글의 내용은 전혀 슬프지 않은데 낭독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울음이 솟구치기도 한다. 내 마음에 묻어두고 꺼내보려 하지 않았던 감정과 생각들이 내 소리에 흔들려 들춰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낭독을 하면서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씻긴 것 같이 맑아진 느낌을 받는다. 아빠를 떠올렸던 그 일도 나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내 목소리를 내면에 들려주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잠들어 있는지 살필 수 있었다. 내 안에 쌓인 감정들을 하나씩 들춰내며 슬픔을 발견했고, 계속 입을 열어 글을 읽으며 그 슬픔을 떠나보냈다. 나를 위한 낭독이 무거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울 때가 더 많다.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된다.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서 텍스트를 들려주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면 된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텍스트에 푹 빠져들고 싶은 날이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날이면 혼자 있을 공간을 찾아 그곳에서 나에게 낭독을 허락하면 어떨까?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연 선생님, 음, 같이, 이 자리에 하지 못했지만 목소리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낭독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연 선생님까지 해서 우리 기초반 선생님들, 모든 분들 너무 애쓰셨고, 오늘 낭독회 잘 마친 것 같아요. 그쵸? 어떠세요, 선생님들?
그래도 이 참 낭독회를 할 때 이렇게 찾아와 주신 우리 이 관객분들, 예, 청중이죠. 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귀한 시간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랑 식구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지인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낭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